상반기에 어려웠던 그런 섹터들은 하반기에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상반기를 이끌었던 수출 산업 위주의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반도체, 뭐 조선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시장으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인데,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국내 시장을 지켜보셨잖아요.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평가는 좀 어떻게 할 수 국내 있을까요? 시장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워낙 많다 아. 보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요. 올해는 대형주 중심의 이 시장이 갔거든요.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실적이 받쳐주거나 어떤 산업의 호재 이슈가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거고요. 그렇지 않은 대부분들은 힘든 그런 시기를 올 하반기 내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시장의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은 일단 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,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거든요. 네. 그 환율이 좋아서 그런 영향들이 있고, 또 미국에서의 어떤 현대자동차, 기아차의 선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동차하고 반도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 내내 좋았던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의 어떤 추가 수주, 여기에 조선 섹터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홍해 사태 이후로 어떤 컨테이너 이 가격, 이 운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고요. 또 이 기본적으로 수주 이런 것들도 좋아서 그런 섹터들은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수출주들도 뭐 상반기 뭐 화장품이라든지요, 식료품 뭐 이런 섹터들, 수출 중심의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환율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구나.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지만 또 장기 투자보다는 좀 이제 좀 단기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. 뭐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10년을 기다리고 뭐 4, 5년 기다리고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실적 예측이 나오면 한 1년, 뭐 2년 이 정도는 예측대로 흘러가는데 그 네네. 이상이 가면 어떤 글로벌 환경이 변하면서 네. 한참 좋던 것들이 나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가급적이면 6개월, 1년 정도의 뭐 목표를 가지고 짧게 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대신 이제 미국 주식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주나 아니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네네.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긴 호흡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접근법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예.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화장품이나 식품도 지금은 좋지만 이게 뭐 5년, 10년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라, 이 말씀이시네요. 일단 그렇죠? 네.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떨어질 거거든요.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수출 경쟁력이 우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. 항상 언제까지 수출이 잘 될 거냐, 그쵸.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. 근데 당장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1,300원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 수출도 잘 되고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의 온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국내 주식 시장 하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를 많이 떠올리고 또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관심도 있으신데, 뭐 삼성전자를 본다면 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변화를 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너무
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소외됐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. 그 네네. 주된 원인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 보니까 맞아요. 네. 삼성전자가 그 HBM의 그 수혜를 못 받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. 엔비디아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. AI 가속기를 블록웰인가 블랙웰인가 그 제품을 이제 새롭게 내놓게 되는데요. 그 비중을 한 25% 정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HBM을 어디선가 더 더 필요한 25% 거네요. 더 가져와야 되는데 네.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하이닉스, 삼성전자, 마이크론 이 세 군데인데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더 쿼터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부족분을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네.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그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회사 주식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현재? 그거는 네. 뭐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임직원들이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네.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시작을 한다면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면서 한 10만 전자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물론 반도체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HBM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인데 너무 좀 뭐 그 공급하는 그러니까 부속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네. 이런 좀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. 예. 이 삼성전자가 하는 게 뭐 우리 핸드폰도 하고요, 네. 뭐 전자도 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네. 반도체 섹터로 나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대만 기업인 TSMC한테 한 50% 정도의 격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. TSMC가 한 60% 이상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0%대 초반 한 13% 14%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격차를 참 따라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그 결국 TSMC도 보면 네. 엔비디아의 하청업체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파운드리라고요. 설계된 것을 이렇게 외주 제작을 하는 게 TSMC인데 이 외주 제작의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네. 오히려 TSMC가 이 보다 뭐 이 팹리스 그 설계 회사보다 더 이렇게 발언권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HBM 기술을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4단이 아니고 뭐 8단, 12단 이렇게 선제적으로 쳐 나간다면 네네.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.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. 결국은 기술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TSMC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 하청 이렇게 공장처럼 그 팹리스 회사들이 여겼었는데 이게 그 주문형 생산 제품들이 되게 나노가 이렇게 더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네네. 정교해지면서 아무나 이걸 할수 못하게 없는.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거의 시장의 60%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오히려 기술 개발이 그런 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. 저는 이 대만의 TSMC가 진정한 AI 반도체의 최종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? 들거든요. 네. 왜냐면 이 팹리스는 엔비디아도 있지만 AMD도 있고요. 뭐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관련 회사들이 결국 납품을 TSMC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떨어져서
브로드컴이나 AMD의 경쟁력이 올라가더라도 생산은 시장의 60%를 그러네요. 담당하는 TSMC에 맡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되더라도 TSMC의 그런 시장 캐파는 계속 커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삼성전자가 네. 이 TSMC를 조금 더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설비 투자 규모가 TSMC가 월등하다 보니까 이 갭을 당분간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. 쉬운 라는 일은 아니군요. 네. 네, 아쉬움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 지금 흐름이 반도체 섹터로 많이 좀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전망도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반도체 또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네. 미국 시장도 이제 이 출렁이는 대선 그걸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자국 우선주의 이걸 강조하면서 뭐 대만 관련 뭐 TSMC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또 브로드컴이나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또라이 짓을 할지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아. 부분이긴 하고요. 네.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당분간의 조정은 오히려 뭐 좋은 그런 시장의 어떤 뭐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꾸준한 뭐 상승을 그러니까 AI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죠. 네.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그런 어떤 강세장이 반도체 강세가 적어도 한 2, 3년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어쨌든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좀 뭐 국내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. 또 그래서 좀 국내 시장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? 뭐 앞서 언급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올 하반기는 되는 데만 될 거다. 그래서 되는 데만 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들은 좀 당분간 재미없지 않을까. 뭐 예를 들면 엔터 산업 이런 쪽들은 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 실적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. 뭐 게임도 그렇고요. 네. 그래서 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죠.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중국 그런 이커머스의 어떤 도전 그리고 글로벌 AI 기업들과 경쟁에서의 좀 그런 것들이 네.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뭐 광고 산업도 위축되고요.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상반기에 어려웠던 그런 섹터들은 하반기에도 좀 쉽진 않은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상반기를 이끌었던 수출 산업 위주의 그리고 실적과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반도체, 뭐 조선, 뭐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하고 네네. 있어요. 그래서 네. 밸류업이라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, 한국 그 산업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으냐, 배당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 우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금융 섹터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밸류업에 따른 금융 섹터들도 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반도체, 그다음에 원자력, 그다음에 조선,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어떤 당선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자동차라든지요, 그리고 식료품, 뭐 화장품,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섹터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추가로 아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했다가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것 같단 말이죠. 뭐 장기적으로는 좀 이 두 주식이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? 글쎄요,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요. 네네. 다만 이제
네이버나 카카오가 네. 좀 두 복병을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알리라든지 이런 네. 이커머스의 저가 공세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클라우드 네. 이 데이터 센터 그럼요. 예. 뭐 이런 구글이라든지요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AI 어떤 뭐 생성 언어라든지 AI 관련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리거든요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그 어정쩡한 AI 비즈니스와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 여기에 시장이 요즘 광고 시장이 우리 경제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.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. 최대 주주가 지금 그쵸. 구속 또. 이슈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렇게 되면 보통 최대 주주가 구속이 되면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렇겠네요. 딜레이하는 네.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뺨 맞은데 이렇게 더 뺨을 한데 더 때리는 네.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.